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디펜스 포스트라고 네. 뭐 이름만 들어봐도 방산 방산이네요. 분야의 네. 매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디펜스 포스트가 이제 하나그룹이 풍산의 탄약 사업 부문을 갖다 매각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한번 자세한 내용 보실까요? 일단 풍산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 생각도 나고요. 그다음에 탄약하면 생각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뭐 굉장히 장사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매각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걸 왜 취소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매각을 시도했다가 어저께 밤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풍산이 매각하지 않겠어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반을 공시를 했는데 공시를 했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매각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조만간 풍산이 또 해당 사업부, 탄약 사업부 매각을 갖다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합니다. 풍산은 이제 구리,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동전을 거의 안 쓰니까 그 풍산의 어떤 동전 수가 적긴 하지만 해외에서 동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풍산은 해외에서 그 동전 관련된 구리 사업을 또 활발히 펼치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군들이 쓰는 탄약을 갖다가 사실 풍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여겨지지만 예전에 60년대, 70년대 하더라도 탄약도 사실 우리가 국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풍산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당신들이 탄약 사업을 맡아서 국산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 풍산이 국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산은 안정적으로 매출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탄약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탄약 사업이 그렇게 큰 어떤 보탬이 되질 않죠. 이런 맥락에서 풍산이 사실 탄약 사업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문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풍산이 방산의 호황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탄약 사업을 매각하려고 추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좀 업황 자체가 호황이잖아요. 잘 팔리고 있고 매출도 문제가 없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이 풍산의 본질적인 어떤 그 이슈가 아닌데 이슈가 뭐냐면은 방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방위산업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방산 산업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죠.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풍산의 유진 회장은 한국 국적자이죠. 하지만 유진 회장의 외동 아들인 유성권 씨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적자예요. 이게 사실 논란이 됐습니다. 2012년쯤에 유진 회장의 아들이 미국 국적을 갖다가 획득했다는 것이 공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방산으로 일가를 이룬 기업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외동 아들이 군대를 들어갈 때 20살 즈음에 그 자기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풍산은 여전히 탄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은 유진 회장은 점점 나이가 들고 결국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은 방위산업법 때문에 대표이사를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2020년에도 이 탄약 사업을 갖다 매각하려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철회하긴 했고 이번에도 철회했지만 결국은 유진 회장이 나이가 들고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어떤 그 숙명을 받아본다면은 결국 방산을 갖다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기업에는 또 그런 제한이 있었네요. 이 군대를 안 가는 거에 대한 대가로 또 상당히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분을 유지하면서 이 대표이사만 좀 외부인이 경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에 상법 383항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가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 사실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실 끼치는 배임에 해당하는 결정을 했다가는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근거가 381항의 개정입니다. 그렇다면 풍산이 대표이사는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사를 만치고 이사들만 거수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대로 그랬던 이사들이 소송이 걸리니까 이것이 사실은 유진 회장 입김대로 되지 않을 공세가 높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 풍산이 대표이사가 한국 국적자가 된다면 유성권 씨의 외동 아들이 미국 국적자니까 결국 풍산의 방위산업부, 탄약산업은 결국 매각해야 될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그룹이 풍산 탄약 사업부를 좀 가져가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뭐 K9 자주포 탄도 마찬가지로 풍산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예. K9 자주포, 그다음에 다인제 로켓 발사 등이 그 하나에서 만드는데 이 모든 핵심의 탄약은 풍산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풍산의 탄약 사업을 내놓을 때마다 내가 인수할게. 라고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하나그룹 자체가 한화가 무엇이 약자입니까? 한국 화약이 약자입니다. 화약을 갖다 시작한 하나그룹이 방산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엄청난 이제 시총을 갖다 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수직 계열화,
탄약까지 같이 오면은 하나그룹 입장에 수직 계열화가 되니까 효율이 높아지고 ROE가 올라갑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는 지속적으로 풍산이 매물을 내놓을 때마다 손들고 내가 인수할게요 들어갔어요. 이렇기 때문에 풍산이 결국은 이제 탄약 사업을 내놓게 된다면 유력한 주제는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번에는 풍산이 철회했지만 언젠가는 또 이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럼 또 하나가 손들고 탄약 사업을 인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